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1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됐지만 기존에 전해졌던 연준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의 추가 하락이 확인된 후 기준금리를 조정할 것이라는 뜻을 모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르면 오는 5월 8년 만에 한한령을 해제할 전망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올해와 내년에 차례로 에이펙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만큼 양국 간의 협력 강화를 원한다는 분석입니다. 한한령 해제에 따라 국내 관련 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시에서는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향후 5년간 매년 8%씩 국방 예산을 삭감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이 임박한 것과 더불어 이스라엘도 휴전을 진행 중인 점에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불필요한 국방비 지출은 중단하되 예산을 통해 필요한 전투력을 확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 줘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빅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빅스입니다. 잘 달리던 증시 갑자기 떨어지는 이 낙폭에 사실상 준비되지 않았던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증시다 보니까 대응조차도 안 되고 또 얼마나 떨어질지 여기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으실 텐데, 사실 이 오늘의 하락은 어느 정도 예측되었던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일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의 증시의 조정은 끝이 아닙니다. 내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증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현재 증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조정을 무난하게 탈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갑자기 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대응을 해놓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속수무책으로 당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어디까지나 매번 올라가기만 하는 흐름은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 안에서 조정이 불가피하게 나왔다라면 이런 때를 오히려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지는 저희가 50분까지 주식광장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의 만나볼 수 있는 이슈들 같이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시죠.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연준의 회의록 공개가 혹시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은 없었죠. 그럼 간밤의 뉴욕 증시 흐름 안에서 우리가 조금 참고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전일 미국 증시가 좀 강보합을 보였던 것은 사실상 좀 예상 외의 수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전일 밤에 있었던 이벤트 중에 가장 큰 게 FOMC의 의사록이 발표되었던 그렇죠. 부분인데, 사실상 당분간은 조금 금리가 동결될 전망이라고 좀 나오게 되면서 이 사실상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의해서 이 대차 대조표라든지 어느 정도 속도에 대한 조절이 이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부담감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의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다라고 보이는 게, 최근에 또 테슬라가 AI 플랫폼을 하나 또 공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럭3라는 것도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또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빅테크 업종들의 상승으로 시장이 좀 훈훈하게 마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랑 미국 증시랑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 심화되는 시점이에요. 네. 제가 아마 지난주부터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있었는데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반대로 국내 증시가 좀 떨어지고 국내 증시가 오름에도 미국 증시는 반대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시기가 현재입니다. 네. 근데 그 비교 대상은 지금까지 최근에 약 6개월 동안에 시장에 횡보했던 그런 모습들에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나스닥을 포함해서 여러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까지 꾸준한 상승을 보였던 시점이에요. 네. 그 이후에 눌림목을 받고 다시 재상승을 보이던 시기인 거고 국내 증시는 반대로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정반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도 미국 증시는 올랐는데 국내 증시는 왜 떨어져요? 당연하죠. 국내 증시는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당연스럽게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형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또 여기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내가 지금 오늘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내가 가진 종목들이 좀 물려 있다면 어떻게 네.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게 사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고 맞아요. 이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있다가 탁 풀어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만약에 내가 가진 종목들이 조금 더 궁금하다, 디테일한 전략이 조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으로 오시게 된다면 제가 여기에 대한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께 또 전략들 안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었기 때문에 연준의 회의록이 나왔는데도 뉴욕 증시가 잘 버텼네. 국내 증시도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디커플링되는 현상은 계속해서 예전부터 나왔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안에서 우리가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가 오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보유한 종목이 혹시나 하락을 겪었다면 그 다음에 그리고 대처 방안이 뚜렷하지 않으시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이 시장을 잘 견뎌갈 수 있는 전략들 대표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실 예정이니까 50분 전까지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방송으로 다시 돌아와서 대표님은 국내 증시 안에서도 어떤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으신지 이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드디어 8년 만에 한한령이 해제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가 빠르면 오는 5월에 한한령을 해제할 거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증시에서는 엔터며 콘텐츠며 웹툰이며 정말 관련주들이 가히 폭등세를 보였는데요. K 콘텐츠 관련 테마와 종목들에는 지금 이보다 더한 호재는 사실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굉장히 좋은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우리가 어떤 업종에 어떤 테마에 투자를 할 때는 네. 이 재료라는 거를 항상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재료를 분석을 하더라도 두 가지의 요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도. 재료가 오. 얼마나 강한지. 네. 두 번째는 기간입니다. 재료의 지속성이 얼마나 길지 오. 짧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이 이슈 하나에 강도와 지속성 등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하루 만에 상승이 끝날 테마와 이슈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강력한 재료가 나왔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반도체며 로봇이며 이런 기술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시장이라면 네. 특히나 이제 이 한한령이라고 얘기를 드리지만 한한령이 뭔가 하나의 테마 같지만 그 안에서 수혜받을 테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뭐 영상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뭐 게임, 화장품 등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잘 선택을 픽을 잘한다면은 이 모든 테마들을 우리가 수익으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오늘 당장 상승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네. 뭔가 놓친 것 같고 아쉽겠지만 맞아요. 사실상 오늘의 상승은 제가 조금 이따 차트도 같이 보여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상승은 잡을 수가 사실 힘들었던 시점이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을 기반으로 그 뒤에 나올 상승들이나 아니면 오늘 먼저 대장주로 치고 올라간 종목들이 눌림목을 만들었을 때 그 구간을 캐치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꼭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테마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한한령 해제 소식과 더불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원래부터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오늘 쾌재를 부르셨겠지만 그냥 눈으로만 바라보신 분들은 굉장히 또 배가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재료만 놓고 본다면 강도와 기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재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후발주를 잡아야 할지 아니면 올라가 있는 대장주 중에 눌림목이 나타날 수 있는 이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할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대표님의 안목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세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8%씩 국방 예산을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불필요한 국방비 지출은 줄이겠다라는 입장을 내비친 건데요. 그런데 이 소식을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 해석의 여부가 조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 테마는요, 사실 오늘 시장의 하락 주 요인 중에 하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저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좀 다른 부분인데, 네. 딱 이슈만 놓고 보면은 전반적인 이 방위 산업 자체에 대한 투자의 포인트가 좀 줄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축소가 되는 거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땐 방위 산업 이제 또 다시 매출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산업 성장성이 조금 축소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할 수 있지만, 네. 여기에 대한 좀 디테일한 이슈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사실 미국의 국방부 예산을 좀 축소를 하더라도 국내 이 K 방위 산업 제품들, 기업들은 사실상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래나 저래나 수혜라는 얘기예요. 사실상 큰 피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 두 번째 테마는 직접적으로 하락들이 나온 테마이기 때문에 네. 이 증시 이슈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상승을 바라보는 테마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물려 있거나 지금 내가 방위 산업을 갖고 있지 않았었지만 눌림목을 공략하고 싶은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초점을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조금 그동안 관심 있는데 못 잡았던 분들, 혹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오늘 사실 증시가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닌데 덩치 큰 애들이 빠져서 그렇거든요. 체감상 굉장히 많이 빠진 것 맞아요.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물려있는 게 조선 테마와 방위산업 테마다.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제가 방송 시간 관계상 모든 내용들을 다 풀어드리진 못해요. 조금 더 디테일한 자료들은 하단 QR코드를 통해 팍스통신망으로 입장하시게 된다면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라이브 방송을 또 별도로 열어드릴 거예요. 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략과 탈출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을 먼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이 세 번째 이슈는 오히려 정말 하락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정말 무서운 속도로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관련주들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나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해서 소외감을 느끼셨다면 오늘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 밀착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50분까지 함께 하시면서 정확한 정보들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뤄볼 이슈들 이렇게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팩트체크 통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대표님이 주시는 보너스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밀착 종목 2가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50분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시간이 또 굉장히 짧다고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시면요. 방송에서 못 다 들은 얘기들 더 자세하게 더욱더 길게 들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대표님의 전략들을 더 정확한 정보들로 받아가실 수 있겠죠. 또 방송 안에서 여러분이 생긴 궁금증들을 이 안에서 모두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이니까 하단의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방송에서 방송 공략주도 공개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사실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이 분들을 위한 이들만의 공략주가 또 공개가 됩니다. 자,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대표님의 공략주들을 보면요. 보유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도 하나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일에 공략하면서 바로 치고 빠지는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2월 4일부터 꾸준히 지금 수익을 실현해주고 있으신데 밑에서부터 한싹, 셀바세이 그리고 SP 시스템스 이렇게 다 당일에 공략한 종목들 그리고 길어봤자 이틀밖에 보유 기간이 되지 않은 종목들이면서도 SP 시스템스는 보이시죠? 33%나 넘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G2 파워로도 6% 넘는 상승분을 챙겨주셨고요. 2월 14일에는 4거래일 동안 보유를 하면서 HBSP로 6%의 수익을 또 챙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보유 기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씩이나마 수익을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대표님의 전략이 안성맞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방송 공략주 2개가 나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그 안에서 매일같이 그날 공략해 볼 수 있는 팍스통신망 전용 종목들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날 때 문이 굳게 닫힐 예정이니까 지금 제가 안내해 드릴 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상승분을 만나볼 수 있게 해주는 밀착 종목들 만나봐야겠죠. 이제 투데이 증시 이슈들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증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시장이 그래도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오늘 조금 흔들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는 0.65% 하락하면서 2,564선으로 내려왔고요.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빠졌습니다. 1.28% 하락하면서 768선에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자, 여태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양시장인데 오늘에서야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하락으로 실망하셨던 분들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일시적인 조정 국면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만 놓고 본다면 저희가 미리 보기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엔터나 화장품, 게임, 여행 이런 한한령의 피해가 컸던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상승 추세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믿어보려고 해도 만약에 오늘 내가 밀린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불안함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럼 우리 대표님과 함께 시장 분석을 같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속 상승 흐름이 나왔었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조금 하루하루가 불안했었거든요. 오늘 조정이 나올까, 내일 조정이 나올까 이랬는데 오늘 조정이 나오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럴 때를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는 그럼 어디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제가 지금 딱 방송에 딱 시작하기 직전 너무 아쉬웠던 게 사실 저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이번 주에 조정이 한 번쯤 나올 거다라는 예측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계속 언급을 해드렸었고 이 내가 어제만이라도 방송에 나왔었다면 오늘은 조금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조금 줄지 않았을까라는 좀 이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근데 좀 아쉽게도 오늘 나왔고 근데 또 어찌됐든 시장 지금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인트들을 좀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짧게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차트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계속 지수의 조정을 염두를 해뒀던 구간들입니다. 특히나 오늘 구간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제가 이제 코스피의 기준에서 선을 하나 그을 거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선을 하나 그을 거예요. 이 구간이 어떤 선이냐면요. 작년 8월 달에 블랙 먼데이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급락을 좀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지수 차트상 대략 한 10% 가까이 급락을 보였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급락 이후에 시장은 반등을 보였었지만 일종의 고점을 한번 만들고 나서 그 고점을 뚫어내지 못하는 저항대가 생겨버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대략 6개월 가량의 하락을 좀 만들어내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지만 그때 당시에 만들어놓은 고점이 현재 시점에서는 부담감이 느껴지는 악성 매물들이 존재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서 현재 그 구간까지 돌파하기라는 것은 사실상 큰 돈이 들어와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도 굉장히 불분명한 시점이고요. 특히나 거래 대금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예탁금 자체는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상향 돌파해서 확실하게 이끌어지기는 힘들었던 시점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이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호재거리가 좀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랑 2차 전지 위주의 수급이 좀 먼저 쏠리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상승을 거듭하면서도 이 급등을 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는데 오늘 그 급등 흐름들이 전부 다 빠져나갔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급등하는 흐름들을 만들었지만 외국인들이 다시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됐죠. 자, 그래서 요점은 뭐냐? 지금 이 시점 언젠가는 돌파될 자리입니다. 이 구간을 돌파를 해야지만 앞으로 뭐 여러 증권사에서의 이 분석들이나 이런 전망치 자체들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구간을 언젠가는 돌파를 시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하기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점이고 지금의 시점에서는 대략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시장에 추가적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내가 가진 종목들을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보유를 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조금 이따가 조선이나 방위산업 테마를 얘기를 드리면서 같이 좀 한번 살펴볼 테지만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전략들이 또 다르게 될 겁니다.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또 다를 거고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과 방위산업만 빠진 게 아니죠. 뭐 반도체도 빠지고 로봇도 빠지고 많이 빠졌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제가 또 디테일하게 살펴드릴 테니까 바로 박스통신망으로 입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국내 증시 흐름이 어땠는지 대표님과 함께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조정 사실상 불가피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시겠죠. 지금 구간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저점을 다지고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던 요즘의 시장 흐름이었었는데요.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반드시 만났어야 할 매물대 구간에 지금 우리가 부딪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매물대 결국에 언젠가는 다시 또 돌파를 하게 될 거라는 거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구간 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 다음에 오를 수 있는 상승분을 수익으로 챙길 수 있게 전략을 탄탄하게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전략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장 안에서 오르는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지금 하락이 나온 쪽에 다시 한번 눈길을 돌려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시겠죠. 대표님이 어떤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좋을지 해답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대표님이 가져오신 그 해답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 투데이 증시 이슈들 하나씩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오늘 어느 방송을 들으셨어도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한한령과 관련해서 당연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중국 정부가 드디어 한한령을 해제를 하죠. 2017년에 사드 배치 이후로 8년째 이어오고 있었던 건데 덕분에 오늘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기세가 말 그대로 어마어마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한한령의 해제로 수혜가 기대되는 테마들이 일제히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은 여기에서 혼란스럽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다 올랐는데 그 다음까지 이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 도대체 어디일까? 이게 지금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대표님은 어디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한한령이라는 게 사실 하나의 이슈일 뿐이고 그 네. 아래서부터 수혜되는 테마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오르는 업종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다 영상 콘텐츠나 뭐 웹툰 쪽으로,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좀 강한 간세를 보였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적으로 아직 오르지 못했던 한한령 수혜주들을 이제 순환매에 따라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 이슈가 어떤 이슈이며 재료의 지속성과 강도는 또 어떤지 간단하게 조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자, K 콘텐츠 8년 족쇄
중국의 한한령 푼다라는 이슈가 오늘 시장을 좀 지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르면 오늘 5월 한한령이 사실상 뭔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한류 콘텐츠 금지령이라는 것을 줄여서 한한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풀 계획이라는 것을 자체를 이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한국의 사드 배치의 보복으로 2017년 한한령을 내린 지 약 8년 만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 한한령으로 인해서 게임과 뭐 영상 콘텐츠, 웹툰, 엔터테인먼트들이 사실상 큰 피해를 입고 있었던 시점이에요.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또 볼 수가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미리 아까 전에 보여주신 이 이미지가 있을 건데 자, 한한령의 발목된 한국 콘텐츠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게임주들을 좀 공략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실상 8년이라는 시간이지만 중간중간 이 판호 발급을 통해서 중간 이 게임사 업체들이 중국에 조금 공급을 했던 게임 기업들이 있었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있었던 게임 판호 발급에 대비했을 때 그 숫자가 굉장히 미약했던 부분들이 컸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이번에는 해제될 전망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K-팝이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특히나 또 요즘에 재밌는 드라마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나가질 못하고 있는 시점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지금 주가의 상승으로 이끌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시점이 돼버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아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상 직접적으로 한한령으로 인해서 피해가 얼마나 컸으며 이 한한령이 풀리면 얼마나 더 큰 수혜를 받을 것인지 이 부분이 좀 팩트가 필요하겠죠. 먼저 이 피해액이 보시면 국내 산업 자체에 대한 피해액이 있어요. 이 사드 배치 이후로부터 한한령이 걸려진 순간부터 매 년마다 피해를 입었던 액수를 좀 집계를 해보니까 대표적으로 두 개의 연구소에서 이렇게 추산을 좀 했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15조에서 22조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8년 동안 15조와 22조면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거 아닌가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매 해마다 있었던 피해액이라는 겁니다. 우리 대략 여기서 곱하기 8을 하면 훨씬 더 큰 피해액이 계산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상 중국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얘기들이지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게 직접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이 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민간 문화사설단을 한국에 파견으로 시작으로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들입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 게임, K-팝 고용 등 한국 콘텐츠의 중국 내 유통을 막아온 이 한한령을 풀겠다는 이슈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한령 관련주들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략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냐라는 것이 사실상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금 먼저 화면을 보시고 있는 것처럼 시장의 수급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많은 테마들이 한 번에 다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해요. 어떤 테마들은 직접적으로 지금의 화면 보시는 종목들처럼 상한가도 들어가고 상승도 만들어냈지만 또 어떤 테마들은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만들어지면서 내려온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략해야 되는 테마들은 먼저 올라가는 종목들은 우리가 단타나 단기 수익 관점으로 공략을 하면 되고 그 외적으로 아직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은 우리가 눌림목 공략을 통해서 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하냐인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딱 한 종목 정도만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자, 그 종목을 소개시켜드리기 직전에 오늘 올랐던 종목들 내가 잡지 못했지만 여기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종목을 좀 먼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첫 번째로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아시겠지만 스튜디오 미르는 오늘 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첫 번째 종목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종목은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이 차트의 기술적 분석 중에 제일 큰 거 장기 이평선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해드렸었어요.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41선과 361선 장기 이평선이 지금까지 쭉 오른쪽으로 횡보하는 과정 중에서 이 주가가 횡보하는 과정 중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던 흐름이 없었어요. 특히나 작년 말부터 시작했던 어느 정도의 바닥잡기 구간이 있었지만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하니까 결국에 주가는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다시 내려오는 현상들이 좀 나타났는데 자, 그렇다라는 거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는 장기 이평선까지다라는 것이 첫 번째 체크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주가가 다시 밀린다 하더라도 이 9월 달에 만들어진 저점을 깨지를 않았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 두 가지의 선을 이렇게 쭉
그어놓고 봤을 때 지지와 저항대가 생겼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상한가 기준으로 3,220원 기준에서 추가적인 급등 흐름이 나타났을 땐 대략 4,000원대 이상까지도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당장 이 상한가 이후에 갭상승이 발생이 된다면 우리가 당장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는 단타 관점으로 굉장히 짧은 포인트밖에 나오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갭상승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오늘 상한가 기준에서 시작을 해준다면 우리는 내일 분봉상의 관점에서 단타 관점으로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 실시간 대응 종목으로서 제가 어떻게 공략하라는 얘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장초만의 상황이 된다면 이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단타로 공략해볼 종목 첫 번째가 바로 스튜디오 미르예요. 자, 이 종목 같이 공략하고 싶은 분들은 팍스통신망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토리라는 종목인데 전형적으로 전 종목이죠. 이제 스튜디오 미러 같은 경우는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제 241선을 첫 번째로 돌파를 해준 그 모습들이 나타났고, 두 번째로는 초장기 이평선이 481선을 돌파하기 직전의 차트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앞전의 차트처럼 장기 이평선 두 개를 완벽하게 돌파를 하기 위해선 엄청난 돈이 들어와야 돼요. 많은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금액이 더 들어올지 거래대금이 동반이 될지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나 단타 관점으로 내일 시장의 실시간 상황을 살펴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알령으로 직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어디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요, 오늘 대표적으로 전반적인 종목들의 상승이 나왔던 엔터테인먼트 영상 콘텐츠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첫 번째 페이지는 아티스트 IP를 통해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이 아이돌들, 연예인들을 관리해주는 소속사가 아닌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모든 연예인들과 아이돌들 뭐 이런 배우들이 다 소속사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소속사가 없이 활동을 하는 이 연예인들도 있기 때문에 이 소속사가 없는 연예인들을 관리해 주는 게 바로 이 현재 보시고 있는 기업의 설명입니다. 아티스트 IP를 통해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 소속사가 없는 아이돌들의 IP를 통해서 이 기업은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제작하고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있을 건데요. K-팝 아티스트의 국내 해외의 공연을 기획하고 있고, 아티스트와 1대1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프라이빗 메시지 서비스 등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특히나 왼쪽에 보시면 제가 이미지 하나를 준비를 해왔어요. 이 신생 기업이긴 하지만 사실상 매출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2020년도에는 매출이 15억에 불과했다면 현재 2023년도 재작년 말 기준으로 무려 423억까지 올랐습니다. 15억대에 불과하면 사실상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런 관리를 해주는 기업 자체가 굉장히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면 앞으로 더 무궁무진한 성장성까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좀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의 기업 설명은 이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해볼 거고요. 이 기업 차트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고 있는 이 차트는요, 사실상 신규 상장주예요. 상장된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상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종목은 상장되고 나서 대략 한 2주일 가까이 주가가 하락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바닥을 쌍으로 잡으면서 사실상 주가가 다중바닥을 좀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때 당시 첫 번째로 고점이 돌파되면서 이 저항대가 돌파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사실상 저항대가 돌파되면서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었지만,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주가가 어느 정도 계단식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나 이때 당시 쌍바닥을 만들어놨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쌍바닥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빠지는 것보다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의 레벨업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해당 이슈,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한알령 이슈로 인해서 이 종목은 갭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갭상승을 보인 이후로 추가적 상승보다 장대 연봉을 만들면서 사실상 이 기업 재료가 소멸된 게 아닌가, 끝난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조금 안 좋은 음봉으로 좀 끝나긴 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음봉이 장대 음봉으로 출현이 됐지만 아래 살펴보시면 거래량이 어떤가요? 기존에 살펴봤던 장대 양봉들에 비교했을 때 사실상
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갭상승이 사실상 수급 주체들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돌파되었던 고점의 매물을 일부 확인하려는 상승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최근에 바닥도 잡아줬고 단기 이평선들도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 놓치면 우리가 더 높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이렇게 음봉이 나왔던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없어도 스물스물 올라갈 수 있는 게 현재의 차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올리는 것보다 우리가 사실상 바닥에서 자꾸 눌림목을 공략하는 게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신규 상장주들은 끼가 하나 있어요. 추세를 받고 이슈가 달리면 급등하는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이 됩니다. 특히나 거래대금도 확실하게 붙는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잡아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이 종목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종목 지금 아마 눈치채신 분들은 전 페이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아마 종목명을 대강 짐작하셨을 거예요. 다만 이 종목의 종목명과 자세한 전략 등은 제가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풀어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해당 종목에 대한 전략들 조금 더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라이브 방송 바로 열어드릴 테니까 QR코드를 바로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 오늘은 우리가 모든 종목들을 놓쳤지만 내일장부터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오늘의 밀착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사업적인 내용부터 차트의 흐름까지 순차적으로 만나봤는데요. 일단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영상 콘텐츠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나 소속사가 없는 아티스트들을 관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소속사들의 준하는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차트상의 흐름을 봤더니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었습니다. 요즘에 또 신규 상장주들이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면서 다시 한 번씩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런 측면에서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항대에 부딪힌 다음에 조정이 나오면서 쌍바닥을 다지게 됐습니다. 두 번 디뎠으니까 주가는 다시 한번 오름세를 보였고 오늘은 갭상승 이후에 또 고점 매물들을 다시 한번 소화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매물 소화가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상승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 상승분은 여러분이 계좌 안에서 수익으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떤 종목인지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종목명보다 더욱더 중요한 건 자세한 가격 전략이 되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가장 적절할지 대표님의 안목을 통해서 전략 제대로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정확한 전략들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고요. 오늘 밤 10시 40분에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에도 여러분이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굉장히 한정적이라서 지금은 말을 빨리 끝내셨지만 라이브 방송 안에서는 더욱더 자세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한한령 해제와 관련된 소식 이제는 뒤로 넘겨두고요. 다음 이슈를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는 미국 국방부 장관이 5년간 매년 8%씩 국방 예산을 삭감하도록 지시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안에서 연일 랠리를 펼쳐오던 조선주 그리고 방산주들이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저기에서 진행되어 오던 전쟁들이 조금은 진정 국면을 맞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미리 보기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온 이 조정을 우리가 지금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말씀이실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슈를 조금 알아야 우리가 추가적인 뭐 눌림목을 공략을 하던 네. 아니면 탈출을 하던 할 테니까 이슈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우리가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렸었지만 오늘 아침에 나왔던 국방 예상 삭감에 대한 이슈로 장 초반에는 방산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특히나 미국 국방부가 5년 동안 매년 8%의 예상 삭감을 지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국방 예상 삭감 계획 마련을 지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국방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던 예산금 자체를 아직 예외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체적인 틀 자체는 이 국방비를 삭감을 할 거지만 어떤 국가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아직 유지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유럽과 중동사령부는 이번 국방 예상 삭감을 제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외 부분에 좀 빠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국방비를 여기서 지원하던 걸 빼겠다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국가가 유럽과 중동사령부라는 얘기인 건데, 이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대화를 시작을 했고 중동 자체가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가라앉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그동안 투자했던 지원했던 금액을 빼겠다라는 얘기이게 됩니다. 그럼 말 그대로 유럽이 지금까지 미국의 지원을 좀 받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이 지원을 뺀다면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국방비를 늘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글로벌에다가 이 방산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던 한국 기업들은 사실상 미국에도 미국이 아니어도 다른 나라에 팔면 되니까 사실상 전반적인 큰 피해가 아니라는 것이 현재 시장이 좀 지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유럽에서 그동안 지원해주던 이 국방비를 빼게 된다면 유럽이 늘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는 국방비를 10조 원 예산에서 추가 편성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직접적인 발표가 나온 시점인데요. 덴마크가 국방 예산 추가 편성과 함께 군 당국에 조속한 무기 조달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덴마크 국방비는 2022년까지만 해도 GDP의 1.1%에서 1.13%밖에 되지 않았었는데, 현재 시점에 만약에 10조 원까지 추가 편성이 되게 된다면 GDP 비율로만 따졌을 때 미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덴마크가 여기에 대한 추가 예산을 편성하네? 그럼 덴마크에 가서 이 방산 제품들을 팔아도 되는 거고, 기타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이 국방비를 올리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매출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또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방산주들에 대한 피해가 아니라 크게 영향이 없는 이슈다. 오히려 또 새로운 신생국가들에게 이 수출처를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방산 기업들에 대한 매출 활로가 또 열린 게 아닌가라고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종목들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사실 아시겠지만 오늘 조선이나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좀 많이 폭락을 했어요.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간단하게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살펴보자면 HJ중공업 같은 경우입니다. HJ중공업은 뭐 방위산업의 재료도 갖고 있고 조선에 대한 재료도 갖고 있지만 잘 가던 종목이 오늘 몇 프로 빠졌어요? 10%가 넘게 빠졌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다 오늘 비슷한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게 현재 시점인데,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현재까지 만들어져 오고 있는 추세 자체가 무너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추세를 따라가는 종목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이동평균선인데,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도 지지를 잘 받아주던 종목이 이번에 무너졌다고 해서 다음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못 받아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 자체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그 시점과 앞으로도 추가적인 호재거리가 나오게 됐을 때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이 손절을 해야 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앞으로 추가적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더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여기서 디테일한 전략보다 팍스통신망을 안에 오시게 된다면 제가 여기에 대한 브리핑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공략하면 좋은 종목 차트 딱 하나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팍스통신망 오시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함께 공략할 종목의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 종목도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 흐름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차트만 보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종목 뭔지 알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오늘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길게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종목은 급등하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급 주체들이 이 수익들을 한 번에 챙기기가 어려운 시점이기도 해요. 특히나 이 종목은 그냥 수급 주체들로 인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호재와 실적들을 안고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이뤄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단식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현재 오늘의 5일선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이 흐름들, 만약에 내일이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빨간색 양봉이 나올지는
내일 실시간 전략에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포인트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사실상 단기적인 반등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당장 공략하지 않으면 언제 공략할지 사실상 모르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제가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시간이 진짜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해당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밀착 종목까지 순차적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는 이 이슈에 반응을 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크게 밀리기도 했었는데요. 대표님이 정말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이 이슈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이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 여러분이 조금 더 포인트를 두시면서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응 전략을 혼자서는 못 세우겠고 어떤 종목을 들여다봐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오늘의 밀착 종목에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죠. 차트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워낙 관련주들이 시세를 뽐내왔던 최근이기 때문에 오늘의 밀착 종목도 역시나 시세를 뽐내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오늘 주가가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었죠. 하지만 여태까지 실적과 이슈를 바탕으로 급등을 해온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다시 한번 크게 날아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십니다. 특히나 계단식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눌림목이 나왔을 때가 우리에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눌림목 안에서 정말 정확하게는 어떤 지점에서 우리가 신규 진입을 해야 할지 그리고 어디까지 바라봐야 될지는 자세한 가격 전략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정보들은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닫히기 때문에 이제 5분 남짓밖에 남지 않았죠.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진행되는 대표님의 라이브 방송에도 참여를 해보시고요. 내일장부터 대표님이 장중에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짚어주시는 시황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송을 통해서 밀착 종목 2개를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 끝까지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선물처럼 대표님은 보너스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보너스 종목은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지 대표님 통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는 보너스 종목 어디에 지금 몸담고 있는 종목일까요? 사실 반도체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반도체라는 종목을 공략하기 이전에 지금 지수의 조정은 사실상 단기적인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단기적인 조정이 사실상 오늘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진 것은 아닌데 전반적인 업종 자체가 좀 크게 낙폭을 맞았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기침한 번 했는데 안에서는 코로나가 걸린 느낌이랄까요? 근데 그 시점인데 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으로 인해서 종목들이 급락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오늘 되게 매수의 관점으로 보고 싶어요. 이럴 때는 꾸준히 좀 담아놔야 올라갔던 종목들이 살짝 눌렸을 때 담아놔야 나중에 시장이 오를 때 해당 종목이 오를 때 우리가 또 크게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의 시점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좀 직접적으로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강한 강세를 보였던 유리기판 관련주들이나 HBM 관련주들도 있겠지만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CXL 관련주로 제가 갖고 왔어요. SK하이닉스의 CMM DDR5가 양산을 임박했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CXL 관련주들은 조금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엔비링크와 경쟁이 본격화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엔비링크가 뭐냐면요. CXL 분야에서는 선도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선도 기업과 경쟁에 대한 본격화가 이루어질 시점이다. 양산이 된다면 그런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 좀 매집하는 흐름들도 나왔었고 앞으로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XL 같은 경우는 CPU나 GPU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연결해서 대용량 연산을 지원하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리고 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지금의 현재 시점 대비했을 때 2028년도까지 최대 150억 달러 규모로 시장 자체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기업에 대한 설명부터 조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PCB 인쇄회로 기판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인데 자, 아까 우리가 전 페이지에서 살펴봤던 거는 SK하이닉스가 이 CXL을 기반으로 한 메모리 반도체를 양산을 할 이슈가 나왔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업은요. SK하이닉스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인 CXL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한 이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만약에 CXL이 부각이 된다면 SK하이닉스의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게 된다면 이 기업은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차트만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요, CXL 이슈가 최근에 나오는 순간부터 상한가를 보였었고, 최근에 이 상한가 이후에부터 발생되었던 갭상승 구간을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하는 구간이에요. 특히나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장기 이평선을 이 구간은 돌파가 되었고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잘 지지가 된다면 앞으로 추가적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란 얘기입니다. 특히나 현재 시점에서 CXL 대장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 상승 대비했을 때 오늘 시장에 대한 조금 움츠리는 구간이 아닐까. 그러면 어떻게 반대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됐습니다. 자, 이 구간 놓치시게 된다면 또 저 위에 갔을 때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매수 기회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겠죠. 남들 다 수익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 소외되지 마시고 지금 팍스통신망 바로 오셔서 이 보너스 종목까지 총 3종목으로 다음 주만큼은 꼭 수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빅수익 보너스 종목 CXL 관련주였습니다. 눌려 있을 때를 기회로 잘 잡으시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상승분들 여러분의 수익으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빅스 대표님과 오늘 주식광장 함께 꾸려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